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공항공사의 낙하산 사장 논란에 관한 특종을 소개합니다. 미디어스 김환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특종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예, 용산 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서류 심사에서 꼴찌를 하고도 사장이 됐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경향신문 심혜리 기자가 10월 11일자로 임원 추천이 서류 면접 평가 3인 가운데 김 전 청장이 최하 점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이사와 외부 전문위원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김 후보자는 5점, 다른 후보자들은 6점을 받았고 예. 면접 심사에서도 김 전 청장은 652점, 다른 후보들은 654점과 658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심사에서도 모두 꼴찌를 한 건데요. 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사에서 최하 점수를 받고도 임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경찰 고위직 출신이 경영 전문가가 가야 되는 공기업 사장.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심사에서 꼴찌를 한 김 청장은 이후에 이제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회의에서 최종 2인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의 주주총회에서 최종 낙점이 됐는데요. 공항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공항 운영 비전 분야,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이 공사의 사장을 하는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여기서도 이제 1위를 한 후보에게는 많게는 20점 이상 뒤졌고, 그다음에 2위를 한 후보에게도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꼴찌를 한 거죠, 여기서도요. 예. 그런데도 이제 임명이 됐고요. 이래서 사실 이제 전문성이나 다른 두 후보는 공군학교 교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이제 고위직을 했다든지 그래서 공항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문성이나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김 청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임명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주총에 2명을 추천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애초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3명을 심사를 했고, 네. 거기서 3위를 했는데 네, 최후의 2위 안에 들어간 거죠. 포함이 된 거죠. 네. 공항공사 사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네, 보수가 일단 3억 2,500만 원여 선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네. 국토부 산하기관장 가운데서는 가장 보수가 좋은 아주 노른자 자리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위를 한 후보가 2인에 포함이 된 것인데, 이제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보도 이후에 임원 추천이 평가 점수를 따로 참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러 했어요, 그러면? 네, 사실 이게 전혀 상식 밖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낙점 이후에 공식적인 임명 절차 를 밟은 것 뿐이고요. 그다음에 이 임명을 하는 과정이나 단위를 무시하고 그냥 임명이 강행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석기 전 서울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산 참사의 진압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용산 참사의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거를 결정한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어쨌든 6명이나 무고한 시민이 죽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불법 폭력에 대한 정당한 진압 작전이었다라는 논리를 계속 펼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의 안정적 수행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부정과 예.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정치권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 탈락했고요. 2012년 총선에서는 경주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 후보에 대한 임명은 공기업의 비전문가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삼겠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이번 경향신문 특종이 갖는 특종으로서 가치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오늘자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공기업 인사들을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을 임명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필요 없는 자리는 공신들을 임명하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발언이 오늘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나 혹은 이해 당사자의 반발로 치부가 되면 사실 이제 문제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서류 심사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기준에 미달한 후보가
임명됐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 계속 이제 있을 낙하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뭐 낙하산 사장 논란이 불거지면 뭐 전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김석희 전 청장 같은 경우도 용산 책임을 묻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평가 결과 객관적인 수치가 나온 것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김석희 사장 그동안 출근 저지 때문에 그 출근을 못했죠? 네. 오늘 취임식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시민사회와 그 공항공사 노조는 이제 취임식을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8시부터 아마 그 출근 저지, 취임식 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무리 보수 정부라고 해도 그 박근혜 정부의 대선 슬로건 가운데 100%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 100% 대한민국에 가장 반하는 어떤 공권력에 의한 희생 이런 것이라고 보여질 텐데요. 이 정도 인사는 이렇게 자리를 뭐 김석기 전 청장의 박근혜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그 좀 이런 정도 인사는 좀 피해가는 것이 피해가는 인권의식을 지니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경찰청장이 고위직에 임명된 사례가 최근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위 강경 진압으로 유명해지는 경찰청장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뭐 허준영 전 청장이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그 전용 초롱독표 농민 집회에서 사망한 사건을 이제 지휘했었는데 이후에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됐고 그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그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청수 청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그 평택 미군기지 경기청장 시절에는 이제 평택 미군기지 시위를 진압 책임자였고, 그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유명한 명박산성을 예. 쌓은 당사자인데 이후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그 사회적 지탄이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 옷을 벗고 승승장구한 현실이 좀 그 많은 사람들의 좀 박탈감이나 허무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뭐 정권 차원에서는 그 경찰청장 출신들을 이제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경찰 전체 사기 진작이나 이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들이 경찰을 하면서 했던 어떤 치안 행정들이 자신 권력에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거는 이들이 했던 일들이 어쨌든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반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의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 경찰 간부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 근간을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자제되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뭐 같은 이 수사기관이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무슨 공기업 사장으로는 안 가잖아요. 네, 그렇죠. 경찰청장도 사실 최근에 이제 생긴 일들이고 네. 보면은 정권에 충성을 하면 이렇게 해준다 일종의 경찰을 향한 롤모델 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